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쿼안투스 수학과 차재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수학을 좀 총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예비고2 학생분들 예비고2인가요? 예, 예비고2. 그 다음에 예비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예비고3이시죠. 네. 이제 제가 이제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뭐 보통 저는 이제 입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입시 관련해서 이제 너무 아직까지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이제 영상을 따로 찍을 거예요. 따로 찍어가지고 성적표 나오는 걸 보고요. 네, 성적표 나오는 걸 보고 등급 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심한 경우에는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7점이 차이가 나요. 등급 컷이. 2등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성적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올해 입시를 바탕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에 입시가 어떻게 될 건가, 요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 못하면 상위권 대학 못 갑니다. 그냥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PPT에다가는 제가 개인 자료라서 안 넣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수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지금 시뮬레이션 자체도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어요. 지금 시험 보고 온 친구들 대상으로.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뭐냐면 한 친구는 등급이 이래요. 한 친구는 등급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급이. 등급만 놓고 보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문과인데요. 둘 다 문과인데 4등급이 나오면 몇 점이 나왔냐면 61점이고요. 원점수로. 이 친구가 92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채점 프로그램 갖다가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자,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서강대를 못 가요. 근데 이 친구는 서강대를 가요. 서강대 경영학과를 가요. 왜냐하면 서강대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 서강대 상경 같은 경우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48%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고속 성장으로 돌렸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노란불이 뜨는데 이 친구는 찐 초록이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목표 자체는 상위권 대학을 대부분 다 가고 싶어 하고,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중경외시 이상은 최대한 목표를 잡고, 뭐 아니면 인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현재 위치에서 생각을 했을 때 목표로 잡고 과연 대학을 어떻게 진학을 할 것인가, 그러면 결정적으로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수능이 쉽든 어렵든 간에 결국은 수학이 결정을 합니다. 결국은 수학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고3 이과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이제 다른 학원은 하나도 안 다녔어요.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 올해 지도했던 친구 중에. 근데 그 친구가 9월달 평가원에서 탐구 한 과목을 제외하고 고3인데 전부 1등급을 받았어요. 고3이면 되게 잘하는 거죠. 그 정도 성적이 평가원에서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올해 수능을 딱 보고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수학 빼고 전부 2, 3으로 도배를 했어요. 국어가 계속 1등급이 나오던 친구인데 국어가 지금 앞에서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흔들린 거죠. 국어가 흔들려서 3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도 항상 1등급이 나오던 친구인데 87점이 나오고, 이제 근데 수학은 그래도 어찌저찌 선방을 해서 수학 같은 경우도 어렵게 출제가 됐지만
4점을 받아서 1등급 안에 들어가고 미적분 선택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거라고 봐요. 요새 그 인강 많이 듣죠, 아이들. 인강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공부하는 거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수학은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뭘 제일 힘들어 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거나 내신을 준비하거나 할 때 뭐 내신을 내가 고득점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뭐를 가장 힘들어 할까요? 혼자 공부하면서 질문을 못 해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인강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이용해가지고 올리는데 그 인강 게시판 올리면은 보통 빠르면은 2, 3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러 개가 쌓이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한다?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보통 독학으로 공부를 하거나 고3 친구들이나 재수 친구들 중에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뭘 붙이냐면 어머님들이 후반부 되면은 과외를 붙이세요. 수학 과외를. 뭐 주변에 뭐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좋은 대학교 공대 가거나 한 친구들 해가지고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해서 질문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인강보다는 이제 오프라인 쪽을 하는데 수학은요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는 결국은 많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학원을 선택하시든 어떻게 선택하시든 간에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질의응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수학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예요. 이거는 올해 수능에서 너무 뼈저리게 저도 느낀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능 시험지 보고 아차 싶었어요. 왜 아차 싶었냐? 6월달, 9월달 평가원에서 내지 않았던 문제들이 도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가 수능 당일날 풀어보면서 이 문제가 어렵나? 라고 하면 어렵진 않아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이들은 이미 국어 시험 보고 너덜너덜해진 멘탈 상태에서 또 수학을 봤는데 대표적인 예가 빈칸 문제인데 올해 빈칸이 6월, 9월에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6월달, 9월달에 안 나왔으니까 평가원 자체에서도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인강 선생님들이나 어떤 트렌드 자체도 올해는 빈칸은 안 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빈칸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나왔어요. 공통 과목의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 근데 그 문제가 어렵냐? 아니에요. 식으로 그냥 쭉 따라가 보면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은 대부분 그 시험지를 봤을 때 헉 했을 거예요. 제가 수능 당일날 이제 보는데 그 표정들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본 애들이랑 성적이 많이 떨어진 애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올해가 첫 해니까. 그럼 수학을 잘 본 애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뭐 물론 이과 친구들이 많은데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도 그래도 92점, 88점, 84점 이 정도 선에서 커트를 한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낯선 문제라고 할지라도 덤벼서 그냥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푼 거죠. 문제 조건 주어진 대로. 수능에서 출제하는 출제 의도대로. 근데 수능 성적이랑 9월달 평가원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친구가 9월달에 92점을 받았어요. 문과 친구인데. 근데 올해 수능에서 몇 점을 받았냐? 몇 점 받았을까요? 57점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과 친구들의 성향상 문과 친구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중요해. 별표. 시험에 엄청나요. 그런 것만 디립답하고 그런 변형 문제만 풀고 간 거예요. 공부의 폭이 이과 수학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좁았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수능 수학 시험지가 나왔을 때는 이미 국어에서 너덜너덜해진 그 상황에서 항상 연계성이 있는데 수학도 망치고 그러니까 국어도 망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딱 두 가지인데 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요거는 다 아실 테니까 이제 뭐 수능 수학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이과 계열, 자연 계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문과 계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문 계열 선발과 자연 계열 선발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대학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첫 번째는 자연 계열 혹은 이과 계열. 그럼 그 계열이 붙은 친구들은 무조건 미적기야 아니면 과탐이 필수적으로 선택이 돼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뭐냐? 통합선발이라는 게 있어요. 통합선발은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그냥 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과에서 미적분을 선택하고 과탐을 선택해서 수능을 봤어요. 근데 대학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대 공대를 좀 가고 싶었는데 중대 공대 갈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인문 계열로 지원을 하니까 상경 계열로 되니까 되는 거예요. 중앙대가.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에 휩싸이죠. 나는 공대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의대라든가 치대라든가 한의대 뭐 진짜 말하는 메이저 좋은 대학들 말고 좋은 과들 말고 그냥 막연하게 이과인데 어디 갈래? 하면 지금 고2, 고1 애들도 제가 그래요. 이과 너 어디 가고 싶니? 하면 그냥 뭐 공대요? 화공이요?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무조건 화학을 해야겠다, 생명을 해야겠다, 물리를 해야겠다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좋은 공대요. 왜? 그러면 취업이 잘 된대요. 문과보단 낫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점수가 나와서 공대로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대로 가면은 건대나 동국대 공대를 가야 되는데 상경 계열로 돌리니까 중앙대가 되네? 그럼 이제 애들이 고민에 휩싸이는 거죠. 현재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 올해의 핵심 테마는 과연 그 부류의 전쟁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이제 올해 정시의 테마가 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자제분들은 그 직격탄을 맞진 않고 이제 보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혹시 지금 수능 보신 자제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네. 자,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상위권 친구들이요. 수학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상위권 친구들 많이 가르치고 해봤는데 뭐를 제일 안 풀었냐? EBS를 안 풀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래도 한두 번은 풀어봤는데 신성모 다니는 아까 말씀드린 친구가 신성모 다니는 친구인데 야, 네 친구들 중에 EBS 푸는 애 있냐? 없대요. 근데 저는 시켰거든요. 야, 그래도 그 연계인데 한 번은 풀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풀어와라. 그냥 수능 완성 한 단원씩 해가지고 쭉 풀어와라. 해서 시키고는 했는데 EBS를 안 봤어요. 네, EBS를 안 봤는데 제 친구 얘기를 잠깐 하면 제 친구가 지금 강남에 있는 S모학원 그 유명한 이제 시대의 인재를 만들어가는 그 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애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너 EBS 풀렸냐? 제가 물어봤더니 강남 애들은 EBS 안 풀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올해 14번인데요. 이게 올해 공통과목 14번인데 저 문제가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속도와 거리와 관련된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종강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EBS 여기 수능 완성이거든요. 이게 EBS 수능 완성해 보시면 뒤쪽에 실전편이라고 해서 1회부터 5회까지 실전 모의고사가 있는데 5회 중에서 2회, 그러니까 3회랑 5회에 14번 문제가 똑같이 기억, 니은, 디귿인데 속도와 거리가 나와 있었어요. 그럼 5분의 2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하고 했는데 아이들은 EBS보다는 뭐 좀 사설 문제 못 풀고 이러다 보니까 평가원도 결국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EBS를 이렇게 연계를 하긴 하는구나. 물론 이 문제 자체가 어렵냐라고 하면은 상위권에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장에서 그냥 무리 없이 풀었을 거예요. 선지 자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평가원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죠.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면 믿고 찍는 기억, 니은, 디귿 5번 해가지고 5번을 가요.
근데 올해 그게 공식이 깨졌죠. 올해 같은 경우에 저 답이 기억 디귿 3번이었으니까. 답이 3번이었으니까 니은이 틀렸어요.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좀 허를 찌르는 문제가 많았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의 결론은 뭐냐, 수학을 얄팍하게 공부했으면 올해 수능에서 박살이 났어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난이도 여하에 상관없이 그냥 수학을 진짜 좋아하고 이것저것 풀어보고 자팍다식하게 뭐 이것도 사서 풀고 저것도 사서 풀고, 뭐 인강 강사가 만드는 모의고사 사서 풀고, 뭐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파는 뭐 엔제 풀고 뭐하고 한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2, 88, 84를 어떻게든 사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대충대충 공부하고 점수 그냥 대충대충 나오고 6월달, 9월달에 좀 잘 나와서 나 수학이 좀 되나 보다 이제. 6월달, 9월달에 88점 나오고 표점도 좋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올해 수능 형태에서는 완벽하게 붕괴가 됐습니다. 전형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수학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 점수가 잘 나왔어요. 네. 그게 올해 수능의 결과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나올 거냐, 내년에 이렇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죠.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으니까. 사실 6월달, 9월달에 나왔던 중요했던 주제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뭔가 좀 새롭게 낯선 주제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뭐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그냥 뭐가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아예 애들한테서 이제 배제를 시켜야겠구나. 머릿속에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교과서에 있고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들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한두 번 이상은 최소한 다뤄볼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커리큘럼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고3, 고2 마찬가지로. 그리고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신이 이제 있다 보니까, 내신 같은 경우도 뭐 수능에서 뭐가 중요하다, 내신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근데 결국은 일반고 내신이 됐든 제가 이제 특목고 내신을 많이, 자사고 내신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도 뭐 최고 난도 문제 나오면은 사실은 애들이 처음 보는 문제예요. 대부분 처음 보는 문제고, 그 처음 보는 문제를 과연 시험장에서 긴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결국 내신은 한두 문제 싸움인데, 그러니까 예비고이 자제분들을 드신 학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신에서도 좋은 등급이 나오면 대학 가기가 좀 편해지죠. 수능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고3 재학생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살 수가 없어요. 국어 수학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올해의 테마는 고3의 붕괴예요. 이따가 원장님도 말씀하실 거지만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고3들은 붕괴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수능 출제 경향을 뭐 말씀을 드리면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수원수투보다는 미적분, 뭐 기하 이런 게 좀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수원수투가 정말 어려워요. 수원수투가 정말 어렵고 정말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는 이제 조금 6월, 9월이랑 다른 건데, 선택 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라고 제가 해놨는데, 조절 실패라는 게 무슨 문제를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예상이 어땠냐면 공통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쉬울 거다. 근데 아니에요.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미적분은 원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이 어려워서 양 많고 어렵기 때문에 도망을 가죠. 기하로. 기하가 양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기하 선택자들이 좀 후반부 돼서 급증을 해가지고 재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미적하다가 기하로 돌린 친구도 있고 이랬는데, 기하랑 확통은 6월, 9월 평가원에 비하면은 엄청 어렵게 냈어요. 특히 기하 같은 경우에 29번, 30번은요 말도 못하게 어렵게 냈어요. 애들이 그걸 과연 진짜 수능장에서 몇 명이나 풀었을까에 의문이 들 정도로. 근데 미적은 상대적으로 6월, 9월보다 킬러를 평이하게 냈어요. 그냥 무난한 주제들. 무난한 주제들 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의미에서 난이도가 맞춰진 건데, 어떻게 됐냐면 선택 과목을 좀 쉽게 내서 표준 점수를 좀 조정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렵게.
저는 이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다 같이 어렵게. 그래서 지금 예상 만점 표점이 미적분이랑 확통이랑 제일 차이가 큰데 149, 146이에요.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100점 기준으로. 원점수 100점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제가 강조드리는 건 중요한 단원 및 주제라는 개념이 이제는 약해졌다.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이런 거 없다. 그냥 아이들한테도 주지를 시켜야 되는 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통 아이들 공부할 때 얄팍하게 공부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피 보는 시험이 올해 수능 같은 거고 내년에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측면에서 가장 마지막에 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분석해서 푸는 거. 결국은 문제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수능 문제는.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내신은 좀 어느 정도의 측면이 강하냐면 내신 같은 경우에 예비고이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내신은요. 20문제 중에서 다 같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요. 뭐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20문제 중에서 한 17문제, 16문제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결국은 나머지 3문제의 싸움이에요. 나머지 3문제의 싸움인데 제가 이제 부흥고 그 상위권 친구들 지금 고1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1, 2등급 하다고 뭐 심하면 좀 3등급 떨어질 때도 있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문제 하나 차이예요. 문제 하나 차이. 하나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앞에서 계산 실수했네? 3등급. 이런 거죠. 내신은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신이라는 시험 자체는 워낙 표본 집단이 적은 데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 1등급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수 하나 하면 바로 2등급으로 밀려나니까.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좀 덜한데 수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면 사실 뭐 실수 여하에 관계없이 문제를 과연 풀었냐 못 풀었냐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업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알고 풀고 빨리 푸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석해서 푸는 거. 그럼 여기까지는 내신이에요. 여기까지는 내신이에요. 근데 수능 고득점 문제는 수능 킬러 문제, 중킬러 이상 되는 문제는 결국 문제 하나 자체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낯선 문제가 나와도 그냥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은 뒤쪽에 보시면은 뭐 커리큘럼 자체는 뭐 특출나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이고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강조를 해드리면 저희 학원은 원래 질문을 많이 시키는 학원이에요. 의무적으로 등원을 해서 질문을 시킵니다. 고등부 단과를 할 때도. 일단은 어머님들이 한번 자제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수학 문제 모르는 거 없니? 그러면은 없다고 해요. 말이 안 돼요. 그럼 100점을 맞아야죠. 어떤 시험이 나와도 100점을 맞아야죠. 근데 질문을 안 해요. 요새 친구들 잘 보세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학생 친구들이요. 질문을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질문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나하나 뜯어서 고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뭘 어떻게 가르치겠다, 교재는 어떤 거 쓸 거다, 뭐 할 거다, 뭐 이거는 자료적인 거는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해서 똑같습니다. 기출 분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기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할 거예요. 컨텐츠는요, 제가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분석하고 올해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종강하고 나서 비시즌이긴 한데, 올해 나왔던 거, 제가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 책 사고 하는데 제가 한 700을 썼더라고요. 1년 동안. 올해 첫 해니까. 자료를 만들어 놔야겠다. 뭐 조교비, 타이핑 치는 조교비까지 하니까 대충 700 정도, 700에서 1000 정도 쓴 것 같은데, 개인사비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해서 비기출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고,
기본적인 고3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개념이랑 EBS, 이거는 EBS는 그냥 시즌에 맞춰서 같이 갑니다. 시즌에 맞춰서 수능 특강 나왔을 때, 수능 완성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권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6월 평가원 전까지는 무조건 기출문제, 심층 분석이 다 들어갈 거예요. 선택 과목까지 다 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평가원뿐만 아니라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예,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미 기출 분석이 다 끝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상위권 친구들, 이미 극상위권이거나 최상위권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수학 커리큘럼이 두 개인데 메인 윈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 단과가 따로 있어요. 그 주말 단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친구들이거든요. 자사고 다니고 특목고 다니는 친구들.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1, 2월 달에 기출이 다 끝나요. 그 친구들은. 이미 기출을 몇 번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2학년 때 미적분까지 선택 과목까지 내신을 다 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2월 달에 끝나고 3월 달부터 바로 이걸 들어갈 거예요. 3월 달부터 비기출 문제에 대한 엔제풀이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6월 달까지. 그리고 6월 평가원 지나고 7월쯤 돼서부터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실전 모의고사와 약점 공략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위권 커리큘럼이고 아직까지 선택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단 1학기 때까지는 개념과 기출 문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 풀이가 6월 이후부터 들어가면서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짜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내신 쪽은요, 제가 이제 학교별로 내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자료 다 만들어가지고, 뭐, 부운고면 부운고, 신성고면 신성고, 우성고면 우성고, 교과서마다 다 다르고, 그 교사용 자료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학도 중요해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부족이거든요. 그럼 수학에서 시간이 부족할 때 가장 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아는 문제 나오는 거예요. 봤던 문제. 그럼 봤던 문제 나오면 시간이 확 줄어요. 애들이 고민하는 시간에 그거 빨리 해가지고 계산만 딱 한 다음에 답 넘어가고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내신 상위권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본 문제를 안 까먹어요. 수학적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는 절대 안 틀려요. 그게 내신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내신 1등급이 나와요. 수학도. 1등급 혹은 못해도 2등급.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도죠. 겨울방학 때는 해서 최소한 수능, 수학 1, 2 플러스 선택 과목까지는 예비고 2 친구들도 한 번 정도는 끝내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예비고2도 마찬가지로 윈터 과정이 있고요. 주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과정, 이미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과정에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직 진도가 좀 덜 돼 있거나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주중에서 수업을 듣고 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짜여 있고 그 내용은 이제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돼 있으니까요.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질의응답과 자료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할 겁니다. 내년에.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문제 풀릴 거고요.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풀릴 거예요. 한 번은 다 보고 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원장님이 그 수능 이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저 다 같이 합니다. 네, 다 같이 하는데 고3 단과를 해서 예. 이게 이제 다시 뵙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테마죠.